반갑습니다. 생명과학원 구병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화질도 높이고 했는데 살이 많이 쪄가지고 그동안 연휴에 쌤 너무 잘 먹어가지고 한 3-4kg 쪄가지고 얼굴이 좀 다르죠. 어쨌든 오늘은 이런 식으로 좀 더 고화질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드디어 1단원 생물의 특성 단원을 끝내고 생명과학에 대한 대략적인 것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람의 물질 대사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우리가 이미 생물의 특성에서 물질 대사에 대한 얘기는 했었어요. 그죠? 그것을 토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대사는 생명체, 생물체 내에서 효소를 통해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이에요. 예전에 선생님이 분필을 부러뜨리면서 이것은 어떤 반응입니까? 이게 물질 대사가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지요. 그것을 학습할 때 우리가 동화와 이화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동화와 이화가 무엇이고 그리고 특히 이화작용의 일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동화와 이화 반응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예전에 고분자가 저분자로 되는 거. 대사에 고저라고 적어놨네. 미수. 이화와 동화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화는요, 고분자가 저분자가 된다고 할 수 있고, 분해라는 단어도 썼었죠, 그죠? 그리고 이화 반응을 우리가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른 적이 있었어요. 열 반응이다 라는 표현도 썼었죠. 왜? 우리는 이화가 일어날 때 반응물이 더 고에너지 상태, 합쳐진 상태에서 분해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량이 낮고 여기서 반응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건 사실 모든 에너지의 마지막 단계는 열 에너지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열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발열 반응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반대로 동화는 반응물이 오히려 에너지가 더 적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커져요.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반응 이런 것들을 동화라고 했고 이때는 에너지가 상승하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 존재하는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했죠. 선생님, 광합성은 빛 에너지 아닌가요?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결국 결국 에너지는 모두 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빛 에너지더라도 열량으로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 에너지로 표시를 하고 열 에너지가 흡수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흡열 반응이다 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배운 거 단백질이 합성되는 거,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 광합성, 세포호흡, 소화 이게 이화 이해가 될 것이고 공통점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효소가 작용하는 화학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물질 대사라는 뜻이죠. 세포호흡은요,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에요. 세포호흡에서 화학 에너지는 뭐였냐? 포도당이었죠, 포도당. 포도당을 분해해서 열 에너지로 열이 방출되고 한 60% 정도. 화학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저장된다고 합니다. ATP라는 형태로 저장된다고 했죠.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할게요.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포도당으로 집어넣어서 저장하는 활동입니다. 얘는 이화의 대표적인 예, 얘는 동화의 대표적인 예다. 먼저 우리 세포호흡에 대해서 한번 같이 봅시다. 세포호흡은요, 여기 유기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거는 포도당, 우리 수준에서는 포도당입니다. 사실 포도당 말고 에너지 낼 수 있는 거 많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은 모두 유기물로 표현되고, 산소를 이용해서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에서, 세포 소기관에서 이 포도당 같은 유기물을 분해하고, 분해할 때 열 에너지가 발생해요. 태운다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실제로 태우나요? 태우기도 해요. 태운다고 하는 표현이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져 나온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산소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두고 볼 필요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당연히 세포호흡에 산소가 들어가겠거니 했지만 산소의 역할은 무엇일까? 아까 우리가 태운다는 표현을 썼죠. 좀 더 반응이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데 예시로 들면 어떤 역할일까? 우리가 코코넛을 깐다고 생각하자. 코코넛을 먹을 거야. 코코넛을 먹을 건데 우리가 맨손으로 이로 열심히 뜯으면 우리가 코코넛을 먹는 게 효율적일까? 아니면 안 먹고 가만히 있는 게 효율적일까? 그래도 먹는 게 효율적이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 코코넛을 뜯는 것 자체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잖아. 그지? 그리고 코코넛을 뜯기도 힘들어. 내가 먹을 만큼 뜯어질까? 힘으로 주다가 와장창 해서 쏟진 않을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때 그러면 코코넛을 따기 위해서 내가 톱이라든지 칼을 주면 어떻게 될까? 좀 더 효과적으로 코코넛을 따가지고 안에 있는 과육도 먹고 즙도 먹겠죠. 그죠? 산소의 역할은 이때 톱이나 칼 같은 역할이에요. 포도당이 코코넛이라면 많은 열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톱이나 칼이 없으면 깨는데도 힘든 데다가 깨더라도 비효율적으로 깨게 된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많이 투입된다고. 그래서 산소를 투입해서 포도당을 분해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산소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깨야 할 때도 있어요. 발효, 부패 또는 우리가 무산소 호흡을 과하게 할 때 산소를 공급하고 있지만 우리가 쓰는 양이 더 많아서 마치 산소가 없는 것 같은 환경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그래도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니까 톱이랑 칼인 산소를 쓰지 않고 억지로라도 하는데 에너지 효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우리 뒤에서 할 건데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깨면 38 ATP를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어. 그런데 없이 깨면 어떻게 될까? 산소 없이 포도당을 깨서 그냥 발효나 이런 걸로 사용하면 2 ATP밖에 못 얻는단 말이야. 19배나 차이 나. 효율이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산소 호흡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산소는 사실 모든 생물에게 독이야, 독. 우리가 지상생물이 나오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산소라는 독 때문이에요. 산소는 반응성이 너무 좋아서 DNA, RNA의 경우만 봐도 DNA가 산소 하나 없는 것으로 훨씬 더 안정적인 물질이 되죠. 그것처럼 산소는 반응성이 너무 강해서 A라는 생명체는 이렇게 유지되고 싶은데 산소가 계속 내 몸과 반응하려고 해요. 그러면 산소가 깨져. 우리 몸속에서는 지금도 산소를 컨트롤을 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혹시 산소를 컨트롤하지 못한 산소는 우리가 활성산소라고 하면서 노화의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죠. 산소는 칼이다, 톱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칼이랑 톱이 20%나 되는 이 세상에 지상에 해양에 살던 생물이 올라와서 살기란 쉽지 않았단 말이야. 하지만 몇몇 생물은 이 칼과 톱과 같은 살인 무기인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소를 이용한 세포호흡 시 발생하는 ATP양, 산소 없이 그냥 무호흡 했을 때
무산소 호흡을 했을 때 생산되는 에너지량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말효 또는 부패에서 요거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왜 그런지는 뒤에서 합시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ATP가 만들어질 때, 지금은 안 배웠지만 ATP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ATP가 만들어지냐면 포도당에 있는 에너지를 깨. 그 다음에 이 포도당에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ADP랑 인산을 합성해서 ATP라는 형태로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이 과정은 동화 아닌가요? 합성이니까? 맞아. 근데 왜 세포호흡은 이화의 과정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질문할 친구 있습니다. 할 것 같아서 넣었어요. 일단 첫 번째 돈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버지도 가장이 될 수 있고 어머니도 가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가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집안의 대빵, 돈 잘 버는 사람이 집안의 대빵이 보통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가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 집은, 선생님 집은 어머니 아버지가 거의 비슷하게 벌었거든. 아버지로 예를 들게. 아버지가 가장이라고 가정할게. 우리 집은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어오셔. 아니다, 우리 집 부자야. 쌤 집 부자다. 상상을 부자로라도 상상해야지. 아버지가 한 달에 100억을 버셔. 100억을 버셨어. 이때 어머니께서 소비 요정이셔가지고 한 달에 80억을 사용한단 말이야. 자, 이때 우리 가족은 돈을 번 거야, 잃은 거야? 아빠가 100억 벌었을 때 엄마가 80억 쓰면 20억을 벌었네. 반대로 아버지께서 100억을 벌어 오셨는데 어머니께서 120억을 사용하셨어. 그러면 이건 아빠가 돈을 번 거야, 잃은 거야? 우리 집 전체로 봤을 때 맞지? 마이너스 20억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거잖아. 이게 똑같아. 우리 포도당에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으면 열 에너지로 60이 나와. 그리고 ATP에 저장되는 건 단 40밖에 안 돼. 아니 우리 몸이 이렇게 비효율적이에요? 40밖에 안 돼요? 아니 40이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 좀 이따가 이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앞서 우리가 산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게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그 단계를 모식적으로 보면 이래. 포도당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깨면서 에너지를 조금 가져와. 그리고 ATP를 총 38개 정도 만들어. 우리 몸은 세포호흡을 통해서. 그런데 발효나 부패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이 여러 과정으로 에너지를 깨지 못하고 산소 없이 우리가 깰 수 있는 요 정도밖에 못 깨. 단단한 코코넛을 완전히 깨부시지 못한단 말이야. 손으로 그냥 손톱으로 뜯다가 아이씨 뭐 깨겠어 하고 끝낸단 말이야. 그래서 불완전 분해된 이 녀석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젖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알코올의 형태, 발효라는 게 일어나. 발효와 부패는 대표적인 무산소 호흡의 예고, 세포호흡은 산소를 이용한다. 이때 2ATP 정도밖에 생산을 못해. 우리 이 반응을 이용해서 술을 만들어 먹잖아. 그지? 술 만들 때 산소 넣으면 어떡해? 그냥 곰팡이랑 그런 것만 겁나 잘 피워. 포도 와인 만들 때 열심히 밟아놓고 그냥 공기에 노출시켜놓으면 벌레랑 막 곰팡이랑 세균들이 다 먹는단 말이야. 근데 산소를 차단해버려. 그러면 불완전 분해를 일으키면서 곰팡이들이 그래도 EATP라도 넣어주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막 만들어. 그 알코올을 이용한 게 바로 술입니다.
술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서 하자. 술에 재밌는 얘기 많거든. 그렇다면 이 ATP라는 놈이 뭐길래 우리 몸에서 에너지 단위로 쓰이냐? 한번 봅시다. ATP는 도대체 어떻게 에너지를 낼까를 먼저 보면 우리가 구조식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 조금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 임의로 그릴게. ATP라는 거는 A라는 염기가 여기 달려있고 여기에 어떤 고리가 있고 인산이 붙어있어. 그런데 인산은 말이야 우리 몸에서 PO4 요렇게 존재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인산을 그리고 기호로 표현할 때 P에 스몰 i 요렇게 그려줘. 인산 그냥 E는 요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런 형태의 인산을 표현할 때 우리 이렇게 표현해. 여기 보면 PO4 보이냐? 이런 것들이 인산이야. 인산은 마이너스가 몇 개나 있다고? 3개나 있어. 인산이라는 놈은 마이너스란 말이야. 마이너스끼리 어때? 붙고 싶어 하지 않지. 근데 얘 어떻게 해놨어? 마이너스가 3개나 있는 놈을 3개나 억지로 붙여놨단 말이야. 얘가 결합을 내가 탕 끊어버리면 미친놈처럼 팡 하고 튀어나가. 이런 엄청난 화학적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인산 사이의 요결합 있잖아. 인산과 인산 사이의 요결합 이렇게 물결 표시로 표시하기도 하거든. 요 부분을 인산 사이의 결합. 여기에는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숨어 있다라고 해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그러죠. 선생님 여기는요? 여기도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야. 인산끼리 붙어있으면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한단 말이야. ATP라는 녀석의 이름의 근본적인 뜻은 A라는 녀석의 인산이 3개 있다라는 뜻이야.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이런 뜻이야. 마이너스가 3개나 붙어있으니까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단 말이야. 우리 몸의 화학 반응이나 생명 활동을 할 때 여기 저장된 에너지를 써. 내가 뭘 분해하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사용해야 돼. 운동을 해야 돼. 이때 이 탕 끊어지는 에너지, 탕 끊어지면서 인산이 튀어나가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한단 말이야. 신기하죠? 그럼 선생님 ATP는 알겠는데 책에 보니까 ADP도 있고 AMP도 있던데요? 이건 뭐예요? ADP를 한번 그려볼까? 요게 ADP야. AMP는요? 요게 AMP야. ATP랑 ADP랑 AMP 중에 뭐가 더 에너지가 커? 당연히 ATP가 에너지가 훨씬 커. 얘가 에너지 제일 작겠지. 얘는 마이너스 2개를 하니까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있어 없어? 있어. 얘가 에너지가 훨씬 크단 말이야. 우리 아까 ATP를 만들 때 포도당에서 분해된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ADP라는 것을 인산이랑 합쳐서 ATP로 만든다고 했잖아. 그지? 여기서 T는 3라고 생각해도 되고 트리오, 트리플 할 때 쓰는 그 뜻입니다. D는 2개, 다이, 더블 그런 뜻입니다. M은 모노톤의 옷 이런 거 들어봤니? 하나의 톤으로 된 옷이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생물학적 용어랑 ATP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ATP에는 이렇게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보자. 여기 보면 수식에 에탄올이 보인다, 그지? 그리고 수식에 젖산이 보인다, 그지? 얘네는 대표적인 뭐라고 했어? 발효의 예시라고 했잖아. 여기다 할게. 발효의 예시라고 했잖아. 발효는 무산소 호흡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아까 운동을 빡세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데도 사용량이 더 많아서 마치 무산소 상태인 것처럼 된다고 했잖아. 그지?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서 빡세게 하고 나서 다음날 어때? 뭉친다고 표현하잖아. 근육통이 오잖아. 왜 올까? 우리 몸은 젖산 발효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운동을 할 때 산소가 100이 필요해. 그런데 내 몸에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80밖에 안 되니까 20은 발효를 하고 있는 거야. 일하는 에너지도라도 쓰려고. 안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발효를 해버리고 젖산이 우리 몸에 쌓여. 우리 몸의 단백질들을, 세포들은 pH에 민감하거든. 근데 이 젖산이라는 건 산이야. 그래서 몸이 산성화돼. 그래서 주변이 세포가 파괴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극이 가서 아파. 여튼. 근데 발효를 할 때와 다르게 산소를 이용하면 38이나 나온다. 에너지 효율 차이가 엄청나.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이랑 차에서 일어나는 연소를 보자. 세포에는 세포 효율은 40%나 된다고 했죠. 우리가 아는 내연기관 중에 소형차라고 치자. 가장 좋은 우리가 개발한 휘발유나 경유를 쓰는 엔진, 가솔린과 디젤 엔진 중에 가장 좋은 게 효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 12%에서 14%. 우리가 기름을 1,000원치 넣으면 150원치만 쓰고 갖다 버리는 거란 말이야. 전부 열로 돼. 자동차 달리면 뜨겁죠, 그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연소 엔진 효율이 40%까지 올라가는 걸 개발하면 여러분 무조건 노벨상 받아. 물론 요즘에는 수소 전기차 이런 걸 하면서 휘발유랑 전기차를 하이브리드로도 하고 수소랑도 섞기도 하면서 효율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잘 만들면 70%까지 나옵니다. 화력 발전소 효율이 한 30%, 4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자동차에 이식하기 쉽지 않죠, 그죠? 아까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헷갈린다고 했잖아.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 이화 반응이 일어나. ATP 합성 무슨 반응이야? 동화 반응이야. 왜? ADP가 인산이랑 합쳐지는 반응이니까. 그러면 선생님,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동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 우리가 100억을 벌어도 120억을 쓰면 20억 손해라고. 여기에 ATP 합성이 동화라는 말은 맞는데 미토콘드리아에서 ATP가 합성되는 거는 이화에 들어가. 왜? 포도당이 분해되어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거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호흡이라는 이화 반응이 일어난다 라는 표현은 틀린 게 아니라 맞아.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동화가 일어난다 하면 틀려면 전체적으로 보면 틀렸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대신 정확하게 ATP 합성이 일어난다. 이 반응은 동화다 라고 표시하면 그거는 맞는 거야. 알겠죠? 그럼 포도당은 어디에 에너지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포도당은 이산화탄소를 6개. 6개의 이산화탄소를 어찌저찌 열심히 엮어. 포도당은 육탄당이거든. 탄소가 6개 필요해. 우리가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랑 빛을 이용하잖아. 물이랑. 그치? 6개의 이산화탄소를 엮어서 우리가 포도당으로 만든다. 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억지로 엮어. 얘네가 서로 엮이려고 하겠니? 얘도 보면 산소가 있단 말이야. 산소도 잠정적으로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6개를 억지로 엮으려고 하니까 잘 되겠냐고. 억지로 엮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게 식물이 하는 역할이고, 이 포도당이 이 그림처럼 이렇게 말려있기도 하는데 포도당 펴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 이 탄소와 탄소, 탄소, 수소, 산소, 수소
물도 들어가고 이산화탄소도 들어가고 하니까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단 말이야. 얘네를 억지로 연결하는데 빛 에너지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결합을 형성하는데 에너지를 썼고, 얘를 탕 하고 끊으면 이 안에 숨었던 에너지가 열 에너지는 ATP의 형태로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이 안에 에너지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아까 차에서 일어나는 연소, 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이 에너지 효율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했잖아.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차에는 엔진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가 연소나 세포 호흡을 일어나게 하는데, 반응을 보면 우리 1학년 때 좀 익숙해지자고 했지. C6, H12, O6. 이거 뭐야? 포도당. 포도당이랑 6개의 산소를 이용해서 6개 이산화탄소랑 6개의 물이 만들어진 이런 세포호. 똑같아. 진짜 신기한 게 자동차에 사용되는 거랑 사람이 밥을 먹고 물질 대사를 하는 거랑 밥을 먹고 산소를 먹어서 물질 대사를 하잖아. 똑같아. 자동차도. 휘발유를 먹고 산소를 먹고. 이걸 화학식으로 표현해버리면 차이가 없어. 똑같아. 우리가 포도당을 이용하는 거나 휘발유를 이용하는 거나, 이거는 휘발유의 경우에는 탄소 수소가 너무 많으니까 킬로그램으로 아예 표기하기도 하는데, 탄소 1kg, 산소 2.6kg, 질소도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결국 탄소랑 산소를 이용해서 결국 CO2가 만들어나 생산되는 이런 연소랑 세포호흡은 똑같단 말이야. 화학식만 전체적으로 보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 세포호흡은 효소라는 걸 이용해서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조금씩 빼내. 그래서 에너지를 40%는 얻을 수 있어. 근데 연소는 에너지를 순식간에 빠르게 와 하면서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조금씩 해서 ATP에 담고 조금씩 쪼개가면서 ATP에 담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속도를 비교하면 얘가 훨씬 빨라. 대신 우리가 에너지가 훨씬 효율적으로 분해돼. 세포호흡과 연소를 비교해보면, 세포호흡은 우리 이화 반응이니까 효소가 필요하잖아. 그지? 전혀 다른 게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포호흡에 효소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몸의 온도를 400도까지 높여야 포도당을 제대로 분해할 수 있어. 근데 효소가 37도에서도 분해 가능하게 도와준단 말이야. 연소랑 다를 게 없습니다. 속도는, 선생님 효소가 반응을 빠르게 해준다면서요. 빠른 반응 아니에요. 세포 빨라. 근데 연소보다 느려. 비교 대상이 연소니까 느리다고 하는 게 실제로 느리지는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소량씩 방출하고 빠르게 방출하고, 촉매인 효소가 필요하고 얘는 촉매는 필요 없어. 열만 있습니다.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로 저장하고,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와 화학 에너지로 저장하고, 화학 에너지를 연소는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로 한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ATP, 포도당, 그리고 연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동화와 이화는 무엇이며, 특히 이화 반응에 대해서 눈여겨봤죠. 다음 시간에는 동화 반응인 광합성에 대해서 눈여겨볼 텐데, ATP는 어떻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포도당 에너지가 어떻게 ATP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산소가 없을 때 우리는 발효라는 거, 부패라는 걸 하면서 에너지를 억지로라도 만들고, 에너지 효율 차이는 얼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물질 대사에 대해서 할 텐데 동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원래 포도당이랑 ATP가 연결되는 것까지 보여주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 앞부분에 우리 그렇게 복습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